네, 이번에 하실 이론 예제는 CSS 네스팅, 곧 CSS 선택자 중첩이에요. 자, CSS 선택자 중첩이라는 건 화면을 보시는 것처럼, 자, 이거는 CSS 방식이잖아요. 우리가 부모 요소를 이렇게 타고 내려오는 게 CSS 기존 방식이고, SCSS 방식은 부모 요소 안에 네스팅이 새 집을 짓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네스팅으로 해서 중첩이 되는 거예요. 이런 중첩자 방식으로 하게 되면 처음에는 좀 익숙하지 않을 수 있지만 이렇게 하게 되면 관리나 이런 부분이 굉장히 편합니다. 자, 그러면은 브라우저에서는 우리가 1년 전, 2년 전, 3년 전까지는 이런 네스팅 방식을 브라우저가 인식할 수 없었어요. 자, 그래서 SCSS 방식대로 이렇게 하고 그러면 브라우저가 읽는 방식은 이쪽이잖아요. 자, 그러면 컴퓨터가 이해하는 방식을 브라우저가 이해하는 방식으로 바꾸는 게 컴파일이라는 거고 SCSS를 사용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부터는 CSS 네스팅을 SCSS 컴파일을 하지 않고 브라우저가 직접 이해할 수 있게 됐기 때문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네, 물론 현재 시점이라고 해서 모든 브라우저,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브라우저를 만족하는 건 아니에요. 자, 우리가 캐나이유스에서 CSS 네스팅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크롬 브라우저 모두 완벽하게 지원하고요. 엣지, 사파리, 파이어폭스, 오페라 완벽하게 지원하죠. 그리고 IE는 뭐 어떤 것도 사실은 지원하지 않고 폐기된 거죠. 자, 그런데 이제 보시면은 이 부분이 조금 아쉽죠. 삼성 인터넷이라고 되어 있는 게 아마 그걸 거예요. 갤럭시 폰을 사시면 기본적인 브라우저가 있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도 뭐 갤럭시인데 기본적인 브라우저가 있지만 크롬 브라우저를 사용하고요. 그러니까 기본 브라우저를 삼성폰에 있는 기본 브라우저는 부분 지원을 한다는 거죠. 이 부분을 제외하고는 사실 거의 메이저 브라우저에서는 다 지원하기 때문에 사용하셔도 뭐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시간이 조금 더 지나면 완벽하게 모든 브라우저가 지원되겠지만 지금은 이런 부분이 삼성 브라우저가 지원하지 않는 부분, 이 부분이 조금 걸리지만 이 부분을 빼고는 안심하고 사용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예제를 통해서 CSS 네스팅에 대해서 선택자 중첩이죠. 이거를 해보면 금방 이해하실 거예요. 자, 그러면 화면 아래 보이는 이거 간단한 거 하나 만들도록 할게요. 자, 프레임이라는 div 안에 h1 태그 이렇게 넣었고요. h1 태그 그 다음에 p 태그, 자, 그 다음에 a 태그, 그리고 a 태그 안에는 이렇게 스팬 태그 이런 식으로 했고 스팬 태그는 클래스 네임을 notice라고 줄게요. 자, 그 다음에 html 입력해 줄게요. HTML이 아니라 저기 텍스트죠. Welcome to Coding Works 클래스. 자, 이렇게 했고요. P 태그는 노램 태그 하나 넣어줄게요. 노램 태그. 자, 그리고 A 태그에는 텍스트를 클릭 here. 자, 의미가 있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제 계층 구조를 좀 만들려고 하는 것 뿐이에요. 자, 그리고 notice라고 되어 있는 건 notice text here. 자, 요렇게 되어 있는 거를 아래처럼 만들게요. 자, 그러면 우리가 기존 CSS 방식대로 만들게요. 자, 기존 CSS 방식, 그리고 선택자 중첩 방식. 자, 기존 방식에서는 우리는 부모 요소부터 이렇게 타고 내려가는 거죠. 프레임 있고, 프레임 밑에 h1 태그 있고요. 이걸 조금 더 봐야 되겠네요. 자, 프레임 밑에 h1 태그 있고, 그리고 프레임 밑에 p 태그 있죠. 자, 그리고 프레임 밑에 a 태그 있고요. 그리고 그 a 태그 밑에 스팬 태그. 자, 요런 식으로 우리가 작성하게 되죠. 자, 그리고 여기에도 p 태그 안에도 a 태그를 한번 넣어 볼게요. learn more. 자, 이렇게. 그러면 p 태그 안에도 이렇게 a 태그가 있는 거잖아요. 자, 이런 식으로 중첩을 했던 거죠. 자, 프레임이라고 되어 있는 거 width는 한 80% 이렇게 줄게요. 자, 그리고 마진 오토에서 중앙으로 보내고요. h1 태그는
텍스트 트랜스폼 어퍼케이스. 자, 이렇게 넣습니다. 자, 그리고 폰트 사이즈는 뭐 1.5 EM 정도. 자, 그리고 텍스트 얼라인 센터. 자, 그냥 만들어 보는 거예요. P 태그는 폰트 사이즈를 1.2 EM 정도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폰트 스타일은 이탈릭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리고 A 태그는 디스플레이 블럭해서 이렇게 줄을 바꿨고요. 전체적으로 P 태그에 텍스트 얼라인 센터 이렇게 줄게요. 자, 그리고 A 태그는 폰트 스타일 노멀로 바꾸고요. 그 다음에 백그라운드 컬러는 오렌지. 자, 이렇게 바꿨습니다. 자, 그리고 위드스를 뭐 200픽셀. 자, 그 다음에 마진 오토. 그 다음에 패딩은 한 5픽셀. 자, 뭐 요런 식으로 이 A 버튼이 하나 추가됐네요. 자, 뭐 상관없고요. 마진 탑은 뭐 20픽셀. 자, 요런 정도 됐고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 있는 A 태그 역시 디스플레이 블록으로 이렇게 바꿔줘야 되겠죠. 자, 그리고 자, 위드스 200픽셀 마진 오토 이렇게 해서 중앙으로 보내줄게요. 그리고 이 스팬 태그 디스플레이 블럭해서 이렇게 줄을 바꿔주죠. 그리고 A 태그에 텍스트 얼라인 센터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죠. 그리고 A 태그에는 백그라운드 컬러를 퍼플로 이렇게 넣어줬습니다. 자, 그리고 패딩은 한 5픽셀 줬고요. 그리고 컬러는 화이트. 자, 이렇게 됐고요. 자, 그리고 프레임 밑에 제가 A라고 했네요. 프레임 밑에 A. 자, 그런데 이게 프레임 밑에 A가 아니라 다이렉트로 프레임 바로 밑에 A로 이렇게 해줘야 되겠죠. 자, 그리고 스팬 태그 같은 경우에 백그라운드 컬러는 역시 뭐 오렌지, 자, 뭐 골드 이렇게 해줄게요. 자, 이렇게 해줬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이걸 만들기 위한 선택자, 기존 방식의 선택자들이었어요. 그러면 CSS를 이쪽에 하나 더 열어 놓을게요. 자, 그러면 요걸 만들기 위한 기존 방식이고요. 그 다음에 선택자 중첩 방식으로 만들도록 할게요. 자, 그럼 기존 방식은 제가 주석 처리를 좀 할게요. 이렇게 주석 처리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선택자 중첩 방식은 프레임으로 시작을 합니다. 자, 프레임으로 시작을 하고 HTML을 좀 봐야 되겠네요. 자, 프레임으로 시작하고 이제 여기에 프레임 밑에 H1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프레임의 이 중괄호를 벗어나지 않고 요 안에 H1 태그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태그 선택을 할 때는 반드시 앰퍼샌드를 쓰시는 거예요. 앰퍼샌드라는 거는 부모 요소의 이 점 프레임을 받아오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곧 점 프레임 밑에 H1이라는 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어서 P 태그 같은 경우에는 H1 태그와 같은 계층이죠. 그러니까 앰퍼샌드하고 P 태그를 이렇게 넣어주시는 거고요. 자, 그리고 P 태그 밑에 A 태그가 있잖아요. 요거는 P 태그를 벗어나지 않은 이 중괄호에서 앰퍼샌드하고 A 태그라고 이렇게 해주시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이어가서 이 A 태그를 선택해야 되잖아요. 이 A 태그는 프레임 밑에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A 태그를 이렇게 앰퍼샌드로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죠. 아까 했던 것처럼 이렇게 하시게 되면 요거만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도 선택해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선택하기 위해서는 자식 선택자를 사용하는 거죠. 자, 그래서 자식 선택자를 사용할 때는 앰퍼샌드를 사용해서 이렇게 해도 되고 그냥 다이렉트로 이렇게 하셔도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지금 하고 있는 게 제대로 작동을 하는지 보도록 할게요. 자, 프레임이라고 되어 있는 CSS가 요 안에 이렇게 들어가겠죠. 자, 그 다음에 프레임 밑에 H1이라고 되어 있는 애가 이렇게 들어가겠죠. 자, 그리고 프레임 밑에 P 태그, 자, 프레임 밑에 P 태그니까 여기 안에서 이렇게 넣게 되겠죠. 그리고 프레임 밑에 P 태그 밑에 A 태그죠. 자, 이거는 요 안에서 이렇게 넣게 되겠죠. 인덴트 이렇게 맞춰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프레임 바로 밑에 있는 A 태그죠.
프레임 바로 밑에 있는 A 태그니까 요거를 요렇게 넣어주시면 되죠. 퍼플. 자, 그러면 여기에 앰퍼샌드를 넣어볼게요. 앰퍼샌드. 자, 그러면 앰퍼샌드 꺽쇠 A를 해도 자식 선택이 돼요. 그런데 선택자가 이런 자식 선택자, 인접 선택자, 클래스 선택자, 아이디 선택자 때는 앰퍼샌드를 사용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사용하셔도 되지만. 자, 그래서 요렇게 하시고 태그 선택을 할 때는 반드시 앞에 앰퍼샌드를 사용해 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프레임 밑에 A 밑에 스팬 태그. 자, 그러면 이건 선택자를 안 했죠? 프레임 밑에 A 밑에 스팬 태그니까 A를 클릭하신 다음에 여기에 스팬을 하시게 되면 안 돼요. A를 벗어나지 않고 이 안에 앰퍼샌드 스팬. 왜 앰퍼샌드를 넣냐? 스팬이라는 태그이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하신 다음에 요거를 여기에다가 넣어주시면, 자, 아까 기존 방식과 선택자 중첩 방식이 완벽하게 매칭이 되는 거죠. 자, 다시 말씀드리면 태그 선택을 할 때는 앰퍼샌드로 요 부모 요소를 받아와야 합니다. 자, 그런데 태그 선택이 아니라, 자, 이거 노티스라는 클래스 네임 줬네요. 스팬 태그에. 자, 만약에 여러분이 이것처럼 스팬 태그를 태그 선택으로 할 경우에 앰퍼샌드를 받아와야 하지만, 예를 들어 여러분이 .notice라고 요렇게 클래스 선택 또는 아이디 선택을 하게 되면 앰퍼샌드를 사용하지 않으셔도 돼요. 물론 앰퍼샌드하고 이렇게 띄워주세요. 사용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사용하지 않아도 될 때는 안 하는 게 좋은 거겠죠. 자, 그래서 이게 CSS 중첩 방식의 코딩인 거죠. 자, 그러면 뭐가 좋은 거냐? 자, 예를 들어서 기존 방식을 제가 중첩 방식을 주석하고 기존 방식을 제가 주석을 풀게요. 자, 됐습니다. 그러면 어떠한 이유로 해서 프레임이라는 클래스 네임을 변경해야 돼요. 그래서 프레임 이너라는 클래스 네임으로 변경해야 돼요. 자, 그러면 프레임 이너라는 클래스 네임으로 변경됐으니까 얘네 다 이렇게, 물론 찾아 바꾸기 해도 되지만 찾아 바꾸기는 이제 실패할 확률이 있죠. 자, 이렇게 바꿔줘야 하는 거예요. 기존 방식은. 자, 그러면 요걸 주석 처리해 볼게요. 주석 처리하고 원래 이렇게 있었다고 칠게요. 프레임이라고. 자, 그러면 선택자 중첩 방식을 주석을 풀어 볼게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다 적어놨나요? 자, 어떠한 이유로 클래스 네임이 이렇게 변경이 돼요. 그러면은 선택자 중첩 방식에서는 이거 하나만 바꿔주면은 다 되는 거죠. 자, 이거 하나만 바꿔주면 원래대로 돼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설명드렸듯이 유지보수가 읽기 쉽고 유지보수가 편하다고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하신 데는 읽기 편하다는 느낌은 아직 안 드실 거예요. 처음 하실 때는. 근데 유지보수가 편해졌다는 건 충분히 이해하실 거예요. 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해볼게요. 자, 선택자 중첩 방식은 원래 프레임이라는 클래스 네임으로 돌려놓을게요. 그리고 주석 처리하고요. 자, 그리고 기존 방식, 자, 이렇게 해서 주석을 풀게요. 자, 그 다음에 이거 역시 이너라고 넣었던 클래스 네임을 이렇게 다 지울게요. 자, 이렇게 다 지우면은, 요거를 바꿔줘야죠. 자, 그러면 이제 원래대로 됐잖아요. 그러면 이제 클래스 네임이 변경되는 거는 사실 간단한 문제죠. 찾아 바꾸기 하면 되는데. 근데 예를 들어, 나 이 안에 프레임 이너라는 클래스 네임을 가진 div를 하나 넣어야 되는데 깜빡했네 라고 할 때, 자, AW 하신 다음에 여기에 클래스 한 다음에 프레임 이너라는 클래스 네임을 줬다고 칠게요. 자, 그러면 이제는 바꿔줘야 되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기존 방식이니까 여기에 점 프레임 이너 이렇게 다 넣어줘야 되는 굉장히 번거로움이 커졌죠. 자, 이렇게 넣어줘야 하는 번거로움이 커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사스 기존 방식대로 사스가 이제 중첩 방식대로 하게 되면 이런 부분이 굉장히 편합니다. 자, 그러면 요 부분 선택자 중첩 방식 주석 풀게요.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주시냐면 프레임 이너라는 애를 요 안에 넣어주면 되잖아요. 자, 근데 넣어줄 때 접어서 얘네들을 접어가지고 여기에서 프레임 이너라고 요렇게 하신 다음에 엔터 치시고 얘네들을 이렇게 선택한 다음에 줄을 한 칸만 이렇게 이동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코드가 몇 줄 안 되는데도 완벽하게 CSS 선택자 중첩 방식은 완벽하게 부모 요소가 빠졌을 때 이렇게 들어가는 게 굉장히 용이하고 편하다는 걸 보셨을 거예요. 자, 그래서 CSS 중첩 방식은 여러분들이 이 정도만 이해하시면 완벽하게 하실 수 있으세요. 제가 CSS 중첩 방식에서 요 before 애프터 넣는 거를 해야 되는데 넘어갔네요. 자, 그러면 우리가 기존 방식에서는 H1에 before 애프터를 사용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넣어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before 애프터는 H1의 자식 요소잖아요. 이 안을 벗어나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before라고 하시면 안 돼요. 이거 역시 부모 요소를 받아온 다음에 before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앰퍼샌드 하신 다음에 before라고 하시고 요렇게 콘텐트 요렇게 하신 다음에 윈도우 키 누르고 점을 누르게 되면 요런 애들이 나오죠. 하트. 자, 그래서 비포 애프터를 하실 때는 만약에 여러분이 이걸 띄시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뭐가 되면 이거는 어떤 선택자가 되냐면 이런 선택자가 되는 거예요. H1 띄고 비포가 되는 거예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선택자잖아요. 자, 그래서 요렇게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앰퍼샌드로 H1을 받아온 다음에 비포 요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인접 선택자 역시 인접 선택자 플러스 같은 것도 이런 자식 선택자 쓰는 것처럼 다이렉트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인접 선택자도 한번 할게요. 자, 그러면 H1 밑에 H2라고 해서 항상 응원합니다. 자, 이렇게 넣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H2가 H1에 인접해 있잖아요. 그럼 인접 선택자를 사용할 때는 자, H1을 이렇게 선택하시고 밖으로 벗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H1 내에서 플러스 하신 다음에 H2가 이렇게 되는 거죠. 텍스트 얼라인 센터 해주면 중앙으로 오죠. 컬러는 레드. 자, 그쵸? 물론 우리가 여기에서 앰퍼샌드 띄고 이렇게 해도 된다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얘도 이렇게 앰퍼샌드를 넣어도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앰퍼샌드를 안 넣어도 될 때는 안 넣어도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거는 앰퍼샌드를 사용하는 거는 태그 선택을 할 때, 그리고 요런 인접 선택, 그리고 요런 자식 선택, 그리고 클래스 선택, 태그 선택, 속성 선택 이런 거는 앰퍼샌드를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 그리고 비포 애프터 때는 반드시 요런 형태를 갖춰야 된다는 거. 이거 이해하시면은 선택자 중첩 방식은 거의 100% 이해하셨다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